평생을 우리와 함께하고 망가지면 재생 및 충원이 안 됩니다. 기억이나 집중이나 사고에 써야 될 이 뇌가 다른 기능들이 모두 저하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 이비인후과 교수 임기정입니다. 오늘 무물 큐터브에서는 난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은 간단히 말해서 잘 안 들리시는 거죠. 소리를 듣는 기능이 저하돼서 말소리, 환경음, 음악 등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 즉 귓구멍, 웨이도, 고막, 중이의 문제일 수도, 감지되는 달팽이관 와우의 문제일 수도, 소리의 최종 종착점인 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뇌의 청각세포, 즉 유모세포는 약 2만 개로 이루어졌는데 평생을 우리와 함께하고 망가지면 재생 및 충원이 안 됩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청력이므로 이 세포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귀의 구조를 좀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귀의 구조는 크게 외이와 중이 그리고 내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귓바퀴에서 모아진 소리는 귓구멍 즉 외이도를 타고 고막에 전해집니다. 이 고막을 진동시키면 세 개의 아주 작은 이소골이라는 뼈를 통해서 피스톤처럼 증폭돼서 내이, 와우 즉 달팽이관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귀의 구조에 따라서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이나 중이의 질환은 소리의 전달이 방해돼서 생기는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귓구멍이 막혀 있다든지 귀지가 많이 있다든지 고막이 뚫려 있다든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난청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를 감지하는 달팽이관, 와우의 감각세포 및 청각신경, 뇌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나 전철 등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회화 공부나 음악 감상, 유튜브 하시는 분들 흔히 볼 수 있죠. 이때 나오는 소리를 옆에서도 확실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을 크게 하고 들으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도 청력의 이상과 이명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이 버스, 지하철 내의 소음이 보통 한 60에서 80dB 정도인데 이어폰 사용자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그 배경 소음을 이기고 음악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이보다 더 큰 90에서 100dB 이상의 소리 크기로 이제 들으시는 거죠. 이러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를 의미해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화성 난청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한 40%를 차지하니까 대략 200만 명 이상의 노화성 난청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쉽게 0dB는 정상 청력이고 100dB는 전혀 안 들리는 분의 청력이라고 설명을 해요. 40dB 이상부터는 보청기를 하셔야 되고요. 50dB 이상 무조건 보청기 하셔야 됩니다. 60dB 이상이면 청각장애가 나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청각장애가 나오시면 그러면 나라에서 5년에 하나씩 보청기를 지원해 주시거든요. 60dB 이상 망가지는 그런 청력, 난청의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쪽의 귀에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양쪽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드립니다. 난청이 심해지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시끄러운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듣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세요.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주위 가족들이랑 싸우고 불평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음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져서 안전사고의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경적이 울리거나 자전거 벨소리, 경보음 등을 늦게 인지하시거나 방향을 헷갈리셔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럿이 떠드는 소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더더욱 취약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난청
청각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청기는 눈이 좋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 안경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별로 떨어져 있는 청력을 회복시켜서 어느 높낮이의 소리라도 잘 듣게 합니다. 전화통화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들, 정상 아동들의 발달을 따라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개는 고막형 보청기와 그리고 오픈형 보청기, 우리가 RIC 보청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고막형의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외관상 좋으시죠? 젊게 보이시죠? 하지만 출력이 작고 귀가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픈형 보청기의 경우에는 귀 앞에 얇은 선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귀걸이 형태처럼 걸어야 되지만 소리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귓구멍을 완전히 막지 않으니까 왕왕거리는 그런 폐쇄 효과가 적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를 듣는 데만 많이 에너지를 쓰게 돼요. 원래 기억이나 집중이나 사고에 다방향으로 써야 될 이 뇌가 듣는 데만 오히려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서 기억력, 집중력, 업무 효율 등과 같은 뇌의 다른 기능들이 모두 저하가 되는 거죠. 단순히 소리가 덜 들린다는 불편함을 넘어서 뇌의 처리 방식, 인지 기능, 뇌 구조 변화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력은 곧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의미합니다. 난청이 발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대뇌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뇌의 퇴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인지 기능과 기억력 감퇴가 같이 오게 됩니다. 컴퓨터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려야 되는 CPU 컴퓨터가 오직 소리 신호 복구라는 한 가지 작업에만 풀 가동되느라 다른 중요한 프로그램들, 기억이니 판단이니 사고니 멈춰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중요한 논문이 있습니다. 639명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11.9년을 관찰했는데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보청기가 필요한 대로 착용하지 않는 70dB 이상의 고도 난청 환자들이 약 5배 이상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으로 더 진행한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본인의 일상생활을 돌아봐서 소음이 예상되는 장소를 알아놓으세요. 소음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사용하여 귀를 보호하도록 하세요. 특히 사격장이나 작업장 같이 좀 더 주의를 필요하는 그런 곳에서는 꼭 귀를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시끄러운 환경, 특히 버스, 지하철, PC방 이런 시끄러운 데에서는 과도한 이어폰, 헤드폰, 음악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는 자주 조용한 장소에 좀 귀를 쉬는 것이 좋아요. 연속으로 청취를 만약에 60에서 90분 정도 진행하셨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완전히 조용한 데서 침묵하여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생제 등의 일부 약물들은 또 난청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도록 하시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맞추시게 되면 적응이 약 3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안경과는 좀 달라요. 따라서 초반에는 1, 2주에 한 번씩 3, 4번 정도 보청기 적합 검사 및 피팅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느낀 불편감이나 잘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가면서 보청기를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의 보청기가 현재 난청 상태에서 한 20-30%의 청력 개선 효과를 보이거든요. 하지만 젊을 때 온전한 청력으로 돌리지는 못해요. 최선의 보청기 조정과 꾸준한 사용은 사랑하는 가족, 사람들과의 원만한 소통에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보청기는 본인의 뇌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고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소중한 기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